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무진일간 여명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기초적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진일간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아래에 있는 토, 무토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무토는 바위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무토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나무일 것입니다. 목의 기운은 관성이고 이 관성은 나를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목의 기운이 없으면 버릇이 없고 또 쓰임새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원석이 아무리 귀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듬어 주지 않으면 귀한 보석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실제로 이 관성이 없습니다. 관성이 없지만 지장간에 이 무진에서 진 속에는 이 을이 정관에 속하기 때문에 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관성이 지장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극하는 것은 수입니다. 극한다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야 합니다. 신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신강사주에 좀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내가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수라는 것이고 수가 편제로서 두 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제는 조금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편제를 조금 자제시키는 것, 그것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급제입니다. 그래서 급제가 역시 지장간에 들어있습니다. 병기정, 오 안에는 병기정으로 급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 지나친 데는 약이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편제 속에 급제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성입니다. 인성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은 인성이 강합니다. 인성은 공부의 운이기도 하고 공부의 환경 뭐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친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지지하고 따라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일수록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 사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성이지만 신강 사주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이 해롭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신강을 떠나서 우선 식상이라 그러는데 내 힘을 빼가는 것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것, 내가 무조건적으로 돌봐야 할 것, 이유도 없이 줘야 하는, 보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금의 운입니다. 그래서 금의 운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을 설기한다. 나의 힘을 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강일 때는 나의 힘을 빼주면 좋고 신약일 때는 빼가면 그것이 약점이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비견이 술과 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친구나 형제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운이 좋은 운이고 늘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에 적응을 잘 할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나 새로운 환경을 만나도 금방 적응을 하고 또 잘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은 이제 식신이 맨 꼭대기에 들어 있습니다. 조상궁에 식신이 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식신이 천간과 지지에
같이 있는 것은 더더욱이나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에 관계되는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라든지 또 뭐 제사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멀리하고 고향으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한 대로 편제가 2개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색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조금 베풀 수 있고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부족한 것이 목의 기운인데 목은 이분에게 관성에 속하고 그 목의 기운이 들어올 때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언제 들어오느냐면 기묘, 그러니까 기묘란 것은 목의 기운, 인묘가 들어오는 그런 대운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좋은 운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운의 기묘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31살부터 45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기묘와 무인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간섭을 받는 대신에 또 의외로 그런 것 때문에 또 잘 일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래도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금 나이가 42세니까 한참 편관의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편관은 조금 지나친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편관은 반드시 식상이 필요한데 식신이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2개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크게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 관리에 늘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6세부터 인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수가 들어오면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점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공부를 하십시오.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자격증을 많이 따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좋은 호운이라고 해요. 좋은 운이 왔을 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아마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는 뭐 그렇게 노후 걱정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신자진 합수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합으로서 그것이 수의 기운,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합이 있어서 다행이고 또 방합으로서 신유술 삼합 방합이 들어요. 삼합이 아니라 방합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운, 식신의 운이기 때문에 이분이 46세부터 공부를 해놓으면 제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걸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고 충이 진술충이 들어있습니다. 진술충은 비견끼리 충을 하는 것입니다. 충은 대체로 나쁘게 생각하겠지만 이 진술충은 창고입니다. 그 창고가 열리면 어마어마한 뭔가가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면 오히려 친구들끼리 싸우면 오히려 뭔가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살면서
경험을 이제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왠지 친구끼리 다툼이 있고 나면 뭔가 확 대박이 터지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46세부터 65세까지는 남편에게 잘 하십시오. 남편에게 잘하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좀 몸이 안 좋다든지 또 일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이런 남편에게 안 좋은 일들이 46세부터 65세까지 한 20년 정도 그런 기회가 오니까 그럴 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남편 없이도 할 수 있는 언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편 없을 때는 내가 대신 다시 떨치고 일어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남편이 쓰러진다면 없다면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 준비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46세까지니까 지금 연수로 보면 한 4년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4년 동안은 그 남편의 일을, 남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두시면 너무 충격적으로 뭔가가 다가오지 않을 거니까 그 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남편이 아무런 별 탈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십시오. 이상 제 4주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